안녕하세요. 원룡청년연구소 박지민 대표 원룡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사전 청약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마지막 점검차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딱 필요한 것만 쏙쏙 집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분명히 LH 청약센터 사전 청약 들어가시고 모집 공고를 다운받으셔서 자세한 전문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만 키워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청약, 그리고 일반 청약과 뭐가 다를까 부분에서 저는 총 3개를 잡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모집 공고를 살펴보시면 그대로 나왔어요. 위 추정 분양가는 사전 청약 공고 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에 불과하여, 그래서 지금은 추정한 가격으로 변동이 예상되는 거고요.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이라 모집 공고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싸지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청약에 임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거, 감잡을 수 없는 입주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토지 보상 시기가 3기 신도시 그리고 사전 청약지마다 다 다른 거 아시잖아요. 현재 계양 신도시하고 교산 신도시는 많이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신도시는 계속 지연되고 있거나 2021년 말까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토지 보상이 완벽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본청약까지 바로 일살천리로 진행돼야 되는데 중간에 로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지금부터 최대 10년 또는 짧게는 4년에서 5년 이렇게 기다려야지만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전 청약 자체를 못하는 것이 통장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금하고 부금 통장인데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은 이 사전 청약 대상인 공공분양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 예금하고 청약 부금 통장은 사전 청약에 아예 청약을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볼 텐데 기관 추천을 비롯한 특별 공급 종류가 총 분양 세대 85%나 차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일반 공급 15%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실 텐데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가 뭐냐면 어느 단지에서 1000세대를 분양했을 때 그 중에 150세대만 일반 공급에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85%가 특별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특별 공급 조건을 따져본 다음에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 청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숫자도 굉장히 작다. 이것에 꼭 차관을 두어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구별해 놓았는데요. 보시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배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선소득에 대해서 70%씩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우선소득이 아닌 분들은 더 배정이 작다. 그래서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하고 조건은 부합하지만 우선소득 기준에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더 배정이 작아서 경쟁률이 치솟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민영주택하고 공공택지, 민간택지는 이번에 사전 청약이 해당이 안 되니까 위아래를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 3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두 번째 목차입니다. 지역별 전매 제한 그리고 거주 의무를 확인을 해야 돼요. 모집 공고를 살펴보시면 이 보시는 표와 같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현재 기준에 선 거고요.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의 100% 이상이다 또는 80%에서 100%다 또는 80% 미만인 경우에는 전매 제한하고 거주 의무가 다 차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본 청약 모집 공고가 나올 때 본 청약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매 제한이 몇 년 걸려있다. 배경으로는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몇 프로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죠. 전매 제한이 최대 8년 또는 10년 걸려있고 거주 의무도 5년까지 걸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복 청약 금지입니다. 동일 단지 내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사전 청약 공공분양이 동시 청약이 안 돼요. 만약에 둘 다 청약하고 당첨될 때는 부적격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의 본 청약, 청약이 됩니다. 물론 사전 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 아예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거주기간을 충족해내는 부분인데요. 사전 청약 당시에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만 그 기간을 충족하면 되는데 이것도 모집 공고문에 잘 나와 있어요. 지역 우선 공급 관련 안내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본청약 예정 시기가 있죠. 그러면 이로부터 인천은 당장만 거주하면 되고 남양주는 남양주시 1년 거주, 성남 복정 1지구는 성남시 2년을 거주해야 되니까 현재 기준에서 성남시는
본청약 예정 시기가 2022년 10월이에요. 그러면 2020년 10월 이전에까지는 전입을 해 두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남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다 또는 거주할 예정이신 분은 성남 복정지구는 청약하시면 안 되겠죠. 나머지 계양하고 남양주 진접지구만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모집 공고 내에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역 우선 자격사항이 있는데 해당 지역 거주기간, 그리고 경기도 거주기간, 기타 수도권 거주기간 다 나와 있으니 본인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확실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이외에 특별히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부적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민간 택지 분양도 그렇고요. 공공택지 분양도 그런데 보통 실수하는 부분은 무주택기간 산정하는 거, 분양가족 산정, 세대 원인데 세대주 청약을 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적격 판정 받았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청약이 금지되다 보니까 사전 청약에 앞서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급 대상별 소득 기준도 파악이 중요한데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에 한 표로 쫙 나와 있어요. 특히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다 적용되는 부분 확인하시고 기간 출자는 미적용이 되는 부분, 세대주 요건도 노부모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는 세대주 요건 적용, 그 외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 더블 체킹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 공급 대상별 소득 기준 파악도 특별 공급 모집 공고란에 생애 최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다 라고 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에서 100%, 130% 또는 120%, 140%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이 내 건강보험료 월평균 소득액 기준 또는 소득금액 증명상 월평균 소득액이랑 대조하면서 역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무주택자 이번에 도전해봐도 좋을까? 세 번째 항목인데요. 우선 사전 청약 공급 호수가 모집 공고에 보면 빨간색 박스 표시로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쪼개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지구 84 타입이 일반 공급이 8개밖에 없죠. 눈으로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럼 엄청 적습니다. 이게 월 10만원씩 몇 개를 부었냐에 따라서 청약 납입 인정금에 따라서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 8명이면 거의 1,000만원대 후반이나 2,000만원대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타입별, 지역별, 이제 구역별로 공급 세대수, 청약할 것에 대한 공급 세대수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성남 복정지구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 위주로 인기가 당연히 많겠죠. 상대적으로 인천 계양지구는 계양 신도시 옆에 계양구 내에 재개발도 있고 또는 검단 신도시도 있고 더 멀리 가서는 송도도 일부 남아있고 인천 구도심 자체에 재정 비용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 분양할 곳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남양주나 성남이나 그리고 11월, 10월 달 예정된 곳들도 보면 그 동네에서 분양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 같은 지역은 약간 인기가 떨어질 수 있지만 성남 복정 1지구 같은 거 다시 살펴보면 다자녀 특별 공급에 51제곱이 17개 뽑고요. 59제곱이 40개 뽑는데 이런 수준에서는 51제곱이 좀 가점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9제곱이 보다 넓은 평형이기 때문에 세 자녀면 5인 가족이잖아요. 5인 가족이 방 3개, 화장실 2개, 이 좁은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 예상이 크기 때문에 성남 복정에서는 5구제곱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큰 거죠. 다른 것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분들은 보통 혼인 7년 이내 자산과 소득이 작은 분들 위주로 많이 청약을 하실 거기 때문에 100개 이상 배정이 되어 있어도 실상 지금 예상으로는 5만 명 청약 넘어간다 했을 때 평균 경쟁률이 2개만 합쳐도 250대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13점 만점에 내가 12점이 넘을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 이전 점수라고 하면 생애 최초로 다시 돌려서 청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우선소득 기준 70%가 점수제고요. 나머지 30%가 추첨제예요. 점수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8.9점밖에 안 됐다. 점수는 떨어지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소득이 아닌 나머지 자녀 30%에서는 뺑뺑이로 당첨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리고 노부모 특별공급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부양가족이 많습니다. 보통 넓은 평형을 더 선호하게 되고요. 여기서 약간의 전략을 이따가도 보겠지만 살짝 엿본다면
더 작은 평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다자녀와 노부모 특별공급에 등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성남 복정에 예를 들긴 했었는데 인천 계양하고 남양주 진접 이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더 이제 뽑는 타입 세대수가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남양주 진접 비원블럭 같은 경우는 노부모 특별공급 2세대밖에 안 뽑고요. 일반 공급 9세대밖에 안 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남양주에서 청약할 사람이 누가 있지? 일단 남양주 당해시민, 그리고 기타 경기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넘어가도 아마 인천에서 청약하는 경우는 드물 거고요. 옆에 있는 구리, 위로 가면 의정부, 양주,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성남, 하남, 수원까지도 커버할 만한, 서울도 가까우니 동쪽에 있는 강동구, 중랑구 이런 분들도 청약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쪽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양주 진접 이지구도 아마 일반 공급자가 적어도 3만 명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만 명일 때 10명 뽑잖아요. 경쟁률은 3,000대 1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가점 커트라인이 아닌 청약 예치금 순서대로 커트라인인 이 공공분양은 2천만 원 중반대도 충분히 예상해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3개의 청약을 대비하면서 청약 결과를 보실 텐데 이미 나와 있는 결과예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과일이라서 이후에도 별 볼일 없겠다. 그런데 넣고 보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엿보게 되면 청약 추진 일정 7월달 남아있는 거 의왕 청계 이지구하고 위례가 있어요. 옆에 괄호친 거는 신혼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전부 신혼희망타운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 우선 공급도 당해 기준인지 아니면 대규모 택지지구라서 당해 30%, 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 20%, 기타 수도권 경기 6개월 이하 거주자는 50% 이걸지는 여러분들 또 판단하셔서 청약하시기 바라고요. 7월이 넘어가면 다음 일정은 10월입니다. 10월에서 당해 100%인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되게 작은 세대 배정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당첨 가능성 크겠죠. 예를 들어 성남이다. 그러면 청약통장 가입자가 약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경쟁인데 만약에 대규모 택지지구다라고 하면 수도권 전체 가입자가 1,500만 명 이상이다 보니 당해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성남에 산다, 의정부에 산다, 군포에 산다, 의왕에 산다 이러면은 본인 지역에 나와 있는 사전 청약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3차 11월도 마찬가지예요. 하남 교산이 사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보상 시기도 빠르고 본청약 시기까지 빨라서 게다가 시세 차이 또 엄청 클 거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남 교산 이번에 남양주 진접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과천 주암도 신혼희망타운이 거의 90% 이상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천 주암 같은 경우 100세대만 노리고 다른 특별공급 또는 일반 공급을 노린다. 이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자가점검 필요합니다. 자, 4월에는 좀 많죠. 그나마 그 서울에서 중심 조금 벗어난 부분도 있어요. 부천 역곡지구나 시흥 거모, 안산 장상, 고양 장항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당해 지역 분들도 분명히 챙기셔야 되는 사전 청약입니다. 자, 당첨자 선정 방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좀 전에 일반 공급, 민영 청약하고 이 공공분양이 사전 청약하고 다른 점 표에서 밑에 있는 당첨자 선정 방식만 슬쩍 바꿔서 다시 정리를 해본 건데 점수 배점이 각각 다릅니다. 기간 추천은 기간별로 다르지만 웬만하면 다 100점 만점이고요. 다자녀는 역시 100점 만점, 나머지는 조금 달라요. 선정 방식은 기간 추천하고 다자녀는 점수 순, 그 다음에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저축 총액 순입니다. 그 다음 신혼하고 생애 최초가 있는데 생애 최초는 조건만 부합되면 어떤 점수제나 납입 인정 금액이 아니라 전부 다 뺑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청약이 들어가겠죠. 신혼부부에서는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 우선 공급 70%는 13점 만점의 점수 순으로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30%는 떨어진 사람들, 점수가 안 된 사람들이 뺑뺑이 추첨이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자는 많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능성은 엄청 높고 엄청 낮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상 커트라인 예치금을 다 보셨을 텐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 모든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것으로 또 점쳐볼 수가 있어요. 이번 7월 사전 청약이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기다릴까 또는 말까 살까 아예 그냥 포기할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 가장 로또 지역일까? 사전 청약 당첨되고 나서 일반 분양의 분양가 그리고 주변에 이미 시세와 비교하면 가장 그게 로또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있는데 여기서 지리적으로만 봐도
서울과 붙어 있을수록 더 비싸고, 분양가는 비싸지만 시세는 더 비싸고, 서울과 멀어질수록 분양가는 더 싸지만 시세는 더 싸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판단은 사실 의미가 없고, 주변 시세보다 무조건 50% 이하 가격, 또는 사전청약 분양가 예정이 조금 더 높게 나올지라도 시세보다는 30% 이상 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청약은 메리트가 있다, 가격적으로. 근데 여기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일반 공급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예치금, 즉 24년, 25년 이상 된 통장 분들만 거의 이제 골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고요. 나머지 특별 공급도 100점 만점인 경우에서는 80점에서 85점 이상인 분들이 골라갈 수 있고, 나머지 신혼부부 13점 만점 중에 12점에서 13점은 되셔야지만 좀 골라갈 수 있다. 그리고 랜덤 추첨인 경우는 워낙에 경쟁이 높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서 다른 거 다 조건이 안 되지만 생애 최초만 노리고자 청약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청약 스펙을 정확하게 따지고 타입을 선택할 때 그나마 당첨 가능성 높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아시는 비선호 타입 위주로 고르시는 부분인데, 주변에 굉장히 경쟁이 높았던 단지, 중간 단지, 그나마 해볼 만한 단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보시고 이런 선택을 하면 그나마 좀 당첨률이 높아진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탄역 금감 펜테림 더 시글로를 올해 분양을 했었는데요. 이게 과천 분양 끝나고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택지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높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민간 분양에서 엄청나게 청약 통장이 들어갔습니다. 잘 보시면 52AB 타입, 58AB 타입이 있고요. 두 개 면적 다 소형 아파트입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냐, 방 3개 화장실 2개냐, 이 차이인데, 지금 더 작은 게 인기가 약간 덜 하겠고, 그 중에 더 넓은 평형이 인기가 더 높겠죠. 그래서 중간에 가로줄을 딱 끊어버리면 58제곱의 경쟁률 눈으로만 봐도 기타 경기에 960대 1, 556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 반해 52제곱은 128대 1, 138대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가점. 여기서는 민영 아파트라서 가점 순이지만 이거를 생각으로는 치환해서 예치금으로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 기타 경기 컷이 보통 가장 높기 때문에 52A 타입은 59점 컷, 52B 타입은 62점 컷, 그런데 더 넓은 평형인 58A 타입은 69점 컷, 58B 타입은 66점 컷, 이런 식으로 모두가 원하는 건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에서 CTOCL 1단지를 분양했었어요. 용현 하객지구인데 송도랑 인접해도 있고 분양가가 약간 높았지만 그래도 대단지, 약간 신도시 느낌이 난다라고 해서 인천분들 당해 마감으로 냈던 곳인데요. 경쟁률이 그래도 20대 1, 10대 1 전후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이 중에서도 59 타입, 77 타입, 84AB가 있는데 보통 84를 원하잖아요. 84 중에서 볼게요. 84A 타입 오른쪽에 작게 평면도까지 붙여놨는데요.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밑에 있는 건 B타입 타워형이고요. 이랬을 때 경쟁률 차이가 22대 1 대비 10대 1, 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접수 건수도 4,600명대에서 1,000명 이하로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84 타입 자체가 인기가 좋지만 그 중에서 평면으로 갈리는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면적별로 비교하면 59제곱과 77제곱에서는 59제곱 아예 약간 자금이 이제 부족하거나 큰 집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77 같은 건 패스한 경향이 있고요. 그 때문에 59제곱에 더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비교하면 77제곱이 더 낮은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변수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84가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59와 77만 남습니다. 그러면 59가 77보다 더 인기가 덜해집니다. 즉, 이 둘 중에서는 더 넓은 평형이 77제곱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타입을 찍는, 선택하는 이런 방법들을 아셔야 되지만 단지마다 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자, 마지막 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에서 이전에 분양했던 공공 분양들의 커트라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남 가밀 시비시티인데 분양한 지 꽤 됐죠. 이게 교산지구랑도 가까이 있고요. 미사지구 바로 밑에 위례 신도시하고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노부모 특별공급에서 74 타입, 84 타입 있었어요. 납입 횟수하고 금액 135, 124. 월 10만원씩 납입 인정 금액 대략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1000만원대 초반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특별공급은 경기도 기준에서 70점, 75점 컷 각각 나왔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1점은 돼야지만 당첨 가능한 범위에 속했습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1850만원 그리고 1680만원 이런 커트라인이 나왔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쟁이 덜한 시기였었어요. 이거에서 기준을 훨씬 더 높여야 됩니다. 말씀드렸듯 2천만원대 후반, 3천만원 가까운 이제 예치금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성남 고등지구도 있는데요. 우리가 복정지구를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지구 이전의 케이스도 도움은 되긴 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복정지구는 2개 타입만 분양을 하고요. 이 당시에 고등지구에서는 총 8개 타입이 쪼개져 있어서 뭔가 구멍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2개, 3개 타입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 10개, 15개 이렇게 타입이 쫙 쪼개져야지만 그 중에서 운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어떤 거는 똑같은 10세대 그리고 타입도 비슷한데 어떤 거는 컷이 낮고 어떤 거는 컷이 훨씬 높고 이런 좀 복불복을 노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수도권 위주에서 이렇게 사전 청약을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수도권 외 지역, 광역시나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공공주택 지구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시세는 엄청 높은데 분양가는 반값 이하기 때문에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과열이고요. 그에 반해 지방, 광역시를 비롯한 이제 대형 도시, 소도시들은 분양가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의 예를 끌고 왔는데 이 정도만 되어도 청약 예치금 커트라인이 1,000만 원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점수가 엄청 낮아도 되고 예치금이 낮아도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이 온도차가 극명한 걸 기억하시고 만약에 지방에서도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없으니까 공공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청약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데일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첫 사전 청약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렸습니다. 8월 3일까지 특별 공급이 접수가 되고요. 그 다음 일반 공급은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특별 공급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간 시간이 주어지고요. 일반 공급도 마찬가지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모집 공고 꼼꼼히 보시고 복덕방 기자들도 계속 구독하신 다음에 좋은 정보로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룡청약연구소 대표 박지민이었습니다.